부산방송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현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한 군단위 지역이자 신도시와 관광단지 개발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기장군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살펴봅니다. 서구 동구에서는 산복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창 진행 중인 초대형 사업, 북항 재개발 사업을 원도심 부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다는 기대와 함께 계약 연기 등으로 선거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웠던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4.15 총선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투표와 사전투표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에서 유일한 군단위 지역이자 신도시와 관광단지 개발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기장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28.5%를 차지하며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산에서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광 신도시, 장안택지 개발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40여 년간 원전 소재지였던 기장군. 지역의 교통대책이자 생명선으로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4명의 국회의원 후보 중 3명이 핵심 공약으로 도시철도 유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선은 2018년 부산시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투자 심의를 통과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기획재정부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점점 규모를 키워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기장과 해운대 일대는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며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통해법으로 제시된 반송터널과 해운대 터널 건설은 구체화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만덕센텀 도시화 고속도로 건설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교통역량 평가에서부터 대책 마련까지 통쾌한 해법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14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해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산단 내 부지에는 원전해체 연구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등 국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전해체 연구센터 유치는 실패했고 2,600억 원이 투입된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는 오는 2023년 조성을 목표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방사선의과학대학 유치 등 10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방사선 의과학 산단의 완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장군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 해묵은 현안들의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재했지만 사실 평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금 거론되는데요. 서동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현안을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 중턱을 가로지른 도로를 중심으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960년대 시작된 산업화로 몰려든 사람들이 산동네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삼복도로 일대입니다. 삼복도로는 서구와 동구, 부산 진구 등 원도심 6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주거환경 개선이 이슈입니다. 주택 사이 거미줄처럼 이어진 좁은 도로와 낡고 허름한 주택들. 여기에 편의시설까지 부족해 사람들이 떠나면서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 집 건너 빈집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마다 삼복도로 주거환경 개선, 인구 유입 등을 외쳤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수출입 교두보인 부산항 북항. 지난 1876년 문을 연 북항은 지난 2004년부터 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부산의 미래를 바꿀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원도심 역시 북항 통합개발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혁신지구와 해양레저산업이 집적되고 북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면 원도심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모처럼 잡은 부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북항 통합개발과 원도심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항 통합개발이 삼복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원도심에게 북항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고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북한과 원도심을 연계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 수산업의 중심이자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지난 1963년 설립돼 전국 수산물의 30%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고등어는 단일 품종으로 전국 유통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시설과 환경은 개선됐지만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연불이 됐던 공약, 그리고 새롭게 공약으로 떠오른 지역 현안들, 당선된 이후 노력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을 한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14만여 명의 고3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낯선 선거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은 첫 투표 참여에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되니까 그 교육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뽑을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와 관련 정책들을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무선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막 생활학관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공적인 자리에 속하는 성격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공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걸로 여러 개를 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그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잇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투표 방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등을 학교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4.15 총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4.15 총선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18개 선거구에서는 76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당선자 확정까지 남은 일정을 안수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 시작됩니다. 4월 14일까지 선거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유권자는 6,700여 명의 거소투표 대상자입니다. 거소투표 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거소투표 선거인은 4월 5일부터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기표한 투표지는 4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4월 7일부터는 나흘간 배위에서 팩스 전송 방식으로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부산은 이번 총선 선상투표 신청자가 804명으로 전국 신청자의 35%를 차지합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부산 전역의 205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4월 10일,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 당일인 4월 1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91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소 방문 시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 간 대기 간격은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는 21대 총선. 달라진 선거운동 풍경만큼 유권자들의 투표도 달라진 모습으로 실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정보입니다. 매일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들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비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정당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황보승희 후보가 나섰습니다. 역시 현재 정당인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김가은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현재 직업은 주부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정창범 후보도 총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영도지점 과장입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 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초중고의 개학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부터 4월 9일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거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여부는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얼마만큼 해줄지를.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을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계약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등원 계약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라서 온라인 계약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 심각하니까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뭐 그것뿐이죠. 지금은 너무 안 좋으니까 똑같아요. 맨날 뭐 국회에서 싸우고 뭐 자기 이득, 자기 당에 대한 이득만 대변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험하긴 해도 그래도 투표는 좀 학생으로서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연구 지원, 기술 지원 쪽을 좀 더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여러 군데 보여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기 전에는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을 섬기겠다느니 어떤 공약을 많이 내놓는데 국회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달라지지. 정치가 제대로 못하면은 그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 일도 해야 되니까 좀 그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좀 경기 쪽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눈길이 많이 가는 편이죠.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근데 말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조심. 그런 거 한 번 들은 거는 그거 안 되니까. (4월 1일) 기상정보입니다. 1일 수요일 부산은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며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와 경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로 건조했던 대기는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 남해 동부 해상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지 않아 물결은 동해 남부 최대 1.5, 남해 동부 해상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물결은 주말인 토요일부터 거세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비가 내린 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16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며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